이번 시간에는 기계 재료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주철입니다. 자, 주철의 정의는 이거 퍼센테이지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쌤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을 용광로에서 만들어낸 후에 탄소를 함유시켜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말해준 거는 2.11% 정도에서 6.67% 정도까지를 주철까지의 탄소를 함유한 거를 주철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건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조금 높은 탄소의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철의 합금을 주철이라고 보면 돼요. 자, 탄소를 많이 함유할수록 되게 단단한 그런 철이 된다고 했죠. 근데 너무 많이 함유를 하게 되면 취성이 너무 강해져서, 즉 깨지는 성질이 너무 강해져서 충격에 약해져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6% 정도 이상이 되면 사용하기 힘들다고 봐서 그 안까지를 우리가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의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주철은 자, 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소를 0.02%에서 2.1% 정도 들어간 거를 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보다 탄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용융점이 좀 낮아요. 주철의 녹는 점이 강보다 낮아서 강에 비해서 유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조를 할 때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데도 되게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가장 큰 단점인 취성이 큽니다. 즉 충격에 약하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함께 항상 취성과 반대의 개념으로 반대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장 강도. 자, 인장 강도와 굽힘 강도가 작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가공이 바로 소선 가공입니다. 자, 크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즉 재료의 모양을 변형시킬 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반이나 밀링을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절삭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절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에 힘을 줘서 늘리거나 압축을 시키거나
구부러뜨리거나 혹은 망치로 탕탕 때려서 재료를 넓게 펼쳐서 얇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재료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력을 가해서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 그거를 소성 가공이라고 해요. 근데 인장 강도와 굽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즉 변형시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소성 가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끄럼부 같은 곳에서 작용을 할 때 마모가 되게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철에만 나타나는 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철의 성장입니다. 자, 말 그대로 주철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는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철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A1 변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A1 변태점이 철을 가열을 해서 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용을 할 때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철의 조직이 변한다고 했죠. 그 A1 변태점입니다. 한 726도 정도 된다고 했어요. 자, 주철은 A1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점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 재료 모양의 변형도 일어나고 사이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파손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주철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 주철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주철이라는 것을 열 처리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했다가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주철의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균열이 발생을 하고 최악의 상황은 이 물체가 파손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철의 성장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주철이 성장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것은 먼저 시멘타이트의 흑연화에 의한 팽창 때문인데요. 시멘타이트가 우리가 당금질 등을 통해서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을 했다가 급냉하였을 때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이 시멘타이트예요. 근데 그것이 흑연화되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 주철이 성장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가 SI가 뭐죠? 규소죠.
규소의 산화에 의한 팽창이에요. 산화된다는 거는 이 규소가 산소라는 원소랑 결합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규소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을 때 산소와 되게 결합을 하기가 쉬운, 결합을 되게 잘하는 그런 원소예요. 그래서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이 재료의 겉표면에 산화막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소라는 것이 주철에서는 불순물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규소의 함유량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주철의 성장이 덜 일어나겠죠. 이렇게 규소의 산화에 의해서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이 주철이 가스를 흡수를 해요. 그거에 의한 팽창. 그리고 불균이랑 가열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도 팽창을 하고요. A1 변태에서 부피 변화로 인한 팽창이에요. 우리 A1 변태점 이상, 즉 726도 정도 되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열 처리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조직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 조직의 변화에 의해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거에 의해서도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주철이라는 것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얘기를 하면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철의 합금을 주철이라고 하고요. 주철의 특징에는 유동성이 크고 취성이 크고 인장 강도, 굽힘 강도가 작고 조성 가공이 어렵고 마찰 저항이 우수하다는 특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철은 변태점 A1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을 하면 부피가 증가해서 결국에 파손되는 그런 현상인 주철의 성장이라는 또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것의 원인은 시멘타이트의 흑연화, 규소의 산화에 의해, 그리고 흡수한 가스, 그리고 부피 변화 등의 A1 변태에서의 부피 변화로 인한 팽창 등이 원인이었어요. 이 주철의 성장은 어쨌든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주철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두 번째로 볼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의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먼저 비중이 2.7 정도 됩니다. 즉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전연성이라는 것은 전선과 연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잘 펴지고 잘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에요. 우리가 망치로 알루미늄을 탕탕 내리쳤을 때 잘 펴지는 것, 변형이, 모양의 변형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금속과 잘 합금되어서 상온 및 고온 가공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알루미늄의 특징 중 하나죠. 내식성이 강하다는 것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 즉 연강이나 철 이런 거는 공기 중에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잘 부식이 돼요. 특히 물에 닿는 순간 바로 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내식성이 되게 강한 재료예요. 그래서 부엌 제품 중에 내식성이 되게 강하면서 가벼워야 되는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알루미늄은 합금도 잘 되고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합금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합금의 종류들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주조용 합금이 있고 가공용 합금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볼게요. 먼저 주물용, 주조용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는 규속의 알루미늄 합금인데 실루민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거는 주조성이 굉장히 좋아요. 주조용 합금이니까 주조성이 굉장히 좋은 합금. 하지만 절삭성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Y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것을 합금해 놓는지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알루미늄에 구리를 넣고 니켈을 넣고 마그네슘을 넣은 합금. 이거는 내열성이 굉장히 좋아요. 내열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이제 열에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내연기관의 실린더, 그리고 엔진, 내연기관의 실린더나 엔진의 실린더 헤드 등에 많이 사용돼요. 여기는 굉장히 마찰력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혹은 내연기관이라 하면 우리 자동차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피스톤 실린더 안에는 이제 가스랑 불꽃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적합한 내열성이라는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진 Y 합금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본 거예요. 자,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랄루민이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떤 원소를 섞어 놓은 거냐 하면, 이것도 외워두는 좋아요. 알루미늄에다가 구리를 넣고 마그네슘을 넣고 그 다음에 망간, 앞에서부터 쓴 순서대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합금이에요. 자, 이거는 특징이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고강도, 엄청 강하면서도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비행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되게 고강도여야 되는데 가벼워야 되죠.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가장 많이 쓰는 재료, 비행기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두랄루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재료는 비중이 2.7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재료고요. 거기다가 다른 금속과 잘 합금이 되면서 전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부식성, 내식성이 되게 강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금 원소로 합금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재료예요. 자, 알루미늄 합금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이 있어요. 주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루민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주소성은 굉장히 좋지만 절삭성이 나쁘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Y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열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실린더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두랄루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엄청 강하면서도 가벼워서 비행기 몸체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3번째로는 특수 목적용 합금강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볼게요. 자, 먼저 쾌삭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쾌삭강이라는 거는 절삭이 굉장히 잘 되는 강. 우리가 절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료가 굉장히 잘 절삭이 되는 재료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재료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 황 또는 납 이런 거를 첨가를 해서 재료에 굉장히 잘 절삭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절삭 능률도 올라가고 공구 수명도 향상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쾌삭강. 황이나 납. 자, 강에다가 황이나 납을 좀 첨가해서 피삭성을 높인 강이 바로 쾌삭강입니다. 2번째, 스프링강.
자, 스프링 여러분 만드는 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힘을 가했다가 제거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성질이 필요한 게 바로 스프링이죠. 그래서 탄성을 엄청 높게 만든 그런 재료예요. 자, 이거는 여기서 탄성 한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탄성이죠. 그 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강입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베어링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강인데요. 이거는 내마멸성이 굉장히 크고 강성이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탄소를 되게 많이 넣고 크롬이라는 합금을 넣어서 굉장히 마모에 강하게 만든 그런 특수한 강이에요. 이런 특수 목적용 합금강도 있습니다.